매일 밤 2시 30분. 여기 아직 살고 있어요. 여기 아직 살고 있어요. 인터폰 너머로 들려온 그 목소리는 낮고 쉰 듯했지만 무엇보다 절망적으로 친숙했다. 누구세요? 지금 당장 대답 안 하시면 경찰 부릅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고 오직 텅 빈 정적만이 복도를 가득 채웠다. 서은채는 현관문에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손에 쥔 휴대폰은 땀으로 미끄러질 듯 젖어 있었고 심장은 귀청이 터질 듯 요란하게 뛰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건 정확히 3주 전 그녀가 이 원룸 오피스텔로 이사 온 직후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피로가 쌓여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생긴 일시적인 환청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고 규칙적으로 변해갔다. 매일 밤 정확히 새벽 2시 30분. 초인종 소리는 어김없이 울렸고 그녀는 매번 문을 열었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CCTV를 확인해도 마찬가지였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무런 이상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은 더욱 냉담했다.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장난 전화 정도로 치부하며 돌아갔다. 하지만 은채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니었다. 무언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이 집이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이런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더 많이 접하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은채가 이 오피스텔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다. 직장과의 거리, 적당한 월세, 그리고 깨끗한 내부 시설. 부동산 중개인은 이곳을 적극적으로 추천했고 그녀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입주 첫날 그녀는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짐을 풀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회사에서의 승진, 독립적인 생활,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녀의 평온한 일상은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했다. 딩동. 처음엔 꿈인 줄 알았다. 은채는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며 눈을 비볐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되었다. 딩동. 딩동.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고 벽시계를 확인했다. 새벽 2시 30분. 누가 이 시간에 찾아온다는 말인가? 택배도 아니고 지인도 없는 이곳에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으로 다가갔고 인터폰 화면을 켰다. 하지만 화면에는 텅 빈 복도만 보였다. 아무도 없었다. 은채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문고리를 잡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복도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거리고 있었고 양옆의 집들은 모두 조용했다. 그녀는 좌우를 살폈지만 인기척 하나 느껴지지 않았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함만이 흘렀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녀는 이를 단순한 오작동으로 치부하고 다시 문을 닫았다. 아마도 전기 계통에 문제가 있거나 누군가 장난을 친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침대로 돌아갔다. 하지만 다음 날 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소리가 울렸다. 이번에는 더 길게, 더 집요하게 울렸다. 딩동, 딩동, 딩동. 은채는 잠에서 깨어 황급히 현관으로 달려갔다. 인터폰 화면에는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번에는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 마이크를 켠 채 소리쳤다. 누구냐고 왜 이러느냐고.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오직 정적만이 흘렀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지만 야간 당직자는 졸린 목소리로 CCTV를 확인해보겠다고만 했다. 30분 뒤 전화가 왔고 당직자는 아무런 이상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은채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이틀 연속 같은 시간, 같은 패턴.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누가 왜? 그녀는 이곳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적을 만들 이유도 없었다. 회사에서도 평범하게 지내고 있었고 개인적인 갈등도 없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작위 범죄인가? 아니면 이 집과 관련된 무언가가 있는 것인가? 사흘째 되는 날 은채는 미리 준비를 했다. 새벽 2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현관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손에는 골프채를 들고 휴대폰으로는 녹화를 준비했다. 정확히 2시 30분 초인종이 울렸다.
은채는 즉시 문을 열었다. 하지만 복도에는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복도를 따라 뛰어나가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확인했지만 누구 하나 보이지 않았다. 마치 유령이라도 된 듯 범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다음 날 은채는 경찰서를 찾아갔다. 담당 경찰관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고를 접수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진지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증거가 없다는 것, CCTV에도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는 것,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적극적인 수사는 어렵다고 했다. 단지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말만 남긴 채 경찰관은 그녀를 돌려보냈다. 은채는 좌절감에 휩싸였다. 아무도 그녀를 믿어주지 않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고 초인종은 계속해서 울렸다. 매일 밤 새벽 2시 30분 어김없이. 은채는 점점 지쳐갔다. 수면 부족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고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동료들은 그녀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믿어주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은채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복도에서 한 노인과 마주쳤다. 옆집에 사는 할머니였다. 그녀는 이전에도 몇 번 스쳐 지나간 적이 있었지만 제대로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다. 할머니는 은채를 보자 잠시 멈춰 섰고 심상치 않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은채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고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시간이 언제냐고 물었다. 은채는 잠시 망설이다가 새벽 2시 30분이라고 대답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말했다. 예전에 그 집에서 사고가 있었다고. 은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사고냐고 묻자 할머니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3년 전 그 집에는 젊은 여성이 살고 있었다고 했다. 혼자 사는 직장인이었고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집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자살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비명소리,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 그리고 초인종이 계속해서 울리는 소리. 새벽 2시 30분경이었다. 은채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렇다면 지금 울리는 초인종은?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단지 조심하라는 말만 남긴 채 천천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은채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사고, 죽음, 새벽 2시 30분.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다. 그날 밤 은채는 잠들 수 없었다. 할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이 오피스텔, 이 호수, 사고 관련 기사.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건이었거나 의도적으로 숨겨진 것일 수도 있었다. 은채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잡아댔다. 법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니라며 오히려 은채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듯한 투로 말했다. 새벽 2시 은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30분 후면 또 울릴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해야 했다. 그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이것이 단순한 장난인지 아니면 정말로 초자연적인 현상인지. 2시 30분. 딩동. 은채는 침대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갔다. 이번에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인터폰 마이크를 켜고 조용히 물었다. 누구세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아직 살고 있어요. 은채의 손이 떨렸다. 이 목소리는 무엇인가? 누구인가? 그녀는 다시 물었다. 누구냐고, 무엇을 원하냐고.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오직 텅 빈 정적만이 남았다. 은채는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복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목소리는 분명히 들렸다. 환청이 아니었다. 다음 날 은채는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할머니는 차를 내오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죽은 여성의 이름은 이지연이었다고 했다. 30살 정도로 보였고 광고회사에 다니는 디자이너였다.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했다. 지연은 누군가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주변에 말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고 집 앞까지 따라온다고. 하지만 증거가 없었고 경찰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에 큰 소동이 벌어졌다. 할머니는 그날 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비명소리,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계속해서 울리는 초인종 소리. 할머니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 지연은 이미 숨져 있었다. 공식적인 발표는 자살이었다.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라고 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것을 믿지 않았다. 지연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삶을 사랑했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 무엇보다 그날 밤 할머니가 들은 것은 한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그 증언을 무시했다. 은채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지연의 영혼이 아직도 이곳에 남아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죽은 사람은 때때로 미련을 남긴다고. 특히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더더욱. 은채는 할머니에게 물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자신도 모른다고. 단지 조심하라고만 했다. 그날 밤 은채는 각오를 단단히 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진실과 마주해야 했다. 새벽 2시 그녀는 현관문 앞에 앉아 기다렸다. 손에는 녹음기를 들고 휴대폰으로는 인터폰 화면을 녹화할 준비를 했다. 30분이 지나고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은채는 즉시 인터폰 마이크를 켰다.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했다. 공격적이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조용하고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고. 이지연 씨라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다고. 도와주고 싶다고.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 명확하게, 더 절박하게. 도와주세요. 은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물었다. 무엇을 도와주면 되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목소리는 떨리며 대답했다. 그 사람이 아직 여기 있어요. 은채는 숨이 막혔다. 그 사람?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날 죽인 사람 아직 이 건물에 살고 있어요. 은채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 건물에? 지금? 그렇다면 지연을 죽인 사람은 자살로 위장하고 아직도 이 건물 어딘가에 살고 있다는 말인가? 은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냐고 어떻게 알 수 있냐고. 3층 3-0-3호 그 사람이에요. 목소리가 끊겼고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은채는 녹음기를 확인했다. 모든 것이 녹음되어 있었다. 증거가 있었다. 하지만 이것을 누가 믿어줄 것인가? 경찰에 가져가면 정신병자 취급을 받을 것이 뻔했다. 하지만 은채는 확신했다. 이것은 진실이었다. 다음 날 은채는 3층으로 올라갔다. 3-0-3호. 그 문 앞에 서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평범한 원룸문이었지만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다. 은채는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나타났다. 평범한 얼굴, 평범한 복장.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은채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말했다. 아래층에 사는 사람인데 소음 문제로 잠깐 이야기하고 싶다고. 남성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별일 아니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소음을 낸 기억이 없다며 조심하겠다고 했다. 은채는 그의 반응을 관찰했다. 너무 차분했다. 너무 평온했다. 마치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은채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물었다. 여기 오래 사셨냐고. 남성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4년 정도 됐다고 대답했다. 4년. 그렇다면 지연이 죽었을 때도 이곳에 살고 있었다는 뜻이다. 은채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다. 하지만 뒤에서 남성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는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밤 은채는 경찰서를 다시 찾아갔다. 이번에는 녹음 파일과 함께 모든 정보를 가져갔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이것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목소리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고 조작 가능성도 있으며 무엇보다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은채는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은채는 지연의 죽음에 대해 더 조사하기 시작했다. 당시 신문기사, 경찰 보고서, 주변 사람들의 증언. 하지만 대부분의 정보는 봉인되어 있었고 접근하기 어려웠다. 그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할까도 생각했지만 비용 문제로 망설여졌다. 대신 그녀는 직접 움직이기로 했다. 지연이 다녔던 회사, 그녀의 친구들, 그녀가 자주 가던 장소들을 찾아다녔다. 지연의 회사 동료 중 한 명을 찾아낸 은채는 그녀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동료는 지연의 죽음을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지연은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고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죽기 몇 달 전부터 지연은 누군가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미행 정도였지만 점점 심해졌다고 했다. 집 앞까지 따라오고 전화를 걸어오고 심지어 집 안으로 무언가를 보내기도 했다. 은채는 물었다. 그 스토커가 누구인지 알았냐고. 동료는 고개를 저었다. 지연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단지 직장 동료나 지인 중 한 명일 것 같다고만 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은채는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다. 3-0-3호에 사는 그 남성이 혹시 지연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은채는 그 남성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름은 강민수였고 프리랜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었다.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기록들을 찾아보니 몇 년 전부터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흔적이 보였다. 하지만 특이한 점은 그의 SNS 계정이 3년 전에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정확히 지연이 죽은 시기와 일치했다. 은채는 더 파고들었다. 지연의 SNS 계정을 찾아내 과거 게시물들을 살펴봤다. 그리고 그곳에서 단서를 발견했다. 지연은 몇 년 전 한 프로젝트에서 프로그래머와 함께 일한 적이 있다고 언급했었다. 구체적인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시기와 프로젝트 내용을 보면 강민수일 가능성이 높았다. 은채는 확신했다. 강민수와 지연은 서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살인 사건으로 연결시키기에는 증거가 너무 약했다. 은채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는 위험한 결정을 내렸다. 강민수의 집에 잠입하는 것이다. 불법이고 위험한 일이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고 지연의 영혼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다. 은채는 강민수의 생활 패턴을 관찰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그는 저녁 8시경 외출해서 2시간 정도 후에 돌아왔다. 헬스장에 다니는 것으로 보였다. 은채는 그 시간을 노렸다. 어느 화요일 저녁 강민수가 외출한 것을 확인한 후 은채는 3층으로 올라갔다. 손에는 간단한 잠금장치 해제 도구를 들고 있었다. 인터넷에서 배운 방법이었지만 실제로 해본 적은 없었다. 다행히 이 오피스텔의 도어락은 구형이었고 몇 번의 시도 끝에 문이 열렸다. 은채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강민수의 집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너무 깔끔했다. 마치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으려는 듯. 은채는 빠르게 집안을 살폈다. 거실, 침실, 화장실. 특별한 것은 없었다. 하지만 서재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책장 뒤에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은채는 금고를 열려고 시도했지만 비밀번호가 필요했다. 그녀는 몇 가지 조합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시간이 촉박했다. 강민수가 언제 돌아올지 몰랐다. 은채는 포기하려던 찰나 책상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다. 수첩에는 다양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고 그중 하나의 숫자, 조합이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입력해보니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몇 가지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오래된 사진들, 편지, 그리고 하나의 USB. 은채는 USB를 꺼내 주머니에 넣었다. 사진들을 보니 그중 몇 장에 지연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이 사진들은 지연이 찍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몰래 찍은 것처럼 보였다. 각도가 이상했고 지연은 카메라를 의식하지 못한 채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스토킹의 증거였다. 은채는 빠르게 사진들을 휴대폰으로 찍고 모든 것을 원위치시켰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집을 빠져나왔다.
복도에 나온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이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은채는 재빨리 계단으로 뛰어내려갔고 뒤에서 강민수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은채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한 은채는 즉시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안에는 수많은 파일들이 들어있었다. 사진, 동영상, 문서. 모두 지연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강민수는 지연을 몇 년간 스토킹해왔고 그녀의 모든 것을 기록해왔다. 출퇴근 시간, 자주 가는 장소, 만나는 사람들. 심지어 집안을 몰래 촬영한 영상도 있었다. 어떻게 집안을 촬영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불법 침입이나 몰카였다. 은채는 더 깊이 파일들을 살펴봤다. 그리고 한 동영상 파일을 발견했다. 날짜는 지연이 죽은 바로 그날이었다. 은채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는 지연의 집안이 보였다. 지연은 거실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고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지연은 문을 열었고 강민수가 들어왔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눴고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강민수는 지연에게 집착하고 있었다. 그녀를 사랑한다고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연은 거절했다. 단호하게, 명확하게. 강민수는 점점 흥분했고 지연을 붙잡으려 했다. 지연은 저항했고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였다. 그리고 비극이 일어났다. 강민수는 지연을 밀쳤고 그녀는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다. 지연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움직이지 않았다. 강민수는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는 현장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지연의 손에 약물을 쥐어주고 자살로 보이도록 꾸몄다. 그리고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조용히 집을 빠져나갔다. 모든 것이 동영상에 기록되어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은채는 즉시 경찰서로 향했다. 이번에는 USB와 사진, 모든 증거를 가지고. 담당 경찰관은 증거를 확인하고는 표정이 굳어졌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 사건이었고 증거도 확실했다. 경찰은 즉시 강민수를 체포하러 갔다. 은채는 경찰과 함께 현장으로 향했다. 강민수의 집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경찰은 영장을 가지고 문을 열었다. 하지만 집안은 텅 비어 있었다. 강민수는 이미 도망친 뒤였다. 은채는 좌절했지만 경찰은 곧 그를 찾아낼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고 모든 경로가 차단되었다. 이틀 후 강민수는 다른 도시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고 조용히 경찰에 연행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지연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그녀에게 집착하게 되었으며 거절당하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후회는 없어 보였다. 그는 여전히 지연이 자신을 사랑했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었고 은채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녀가 제출한 증거들은 결정적이었고 강민수는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그는 감옥으로 보내졌다. 사건은 종결되었다. 하지만 은채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민수가 체포된 후에도 초인종은 계속 울렸다. 매일 밤 새벽 2시 30분. 은채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열고 조용히 말했다. 범인은 잡혔다고, 정의는 실현되었다고, 이제 편히 쉬어도 된다고. 그날 밤 처음으로 초인종이 울리지 않았다. 은채는 새벽까지 깨어 기다렸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지연의 영혼은 마침내 평화를 찾은 것 같았다. 은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다. 동이 트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며칠 후 은채는 할머니를 다시 만났다. 할머니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다고, 지연이 이제야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채는 할머니에게 감사를 표했다. 만약 할머니가 처음에 알려주지 않았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다. 은채는 이 집에서 계속 살기로 결정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오히려 이곳은 의미 있는 장소가 되었다. 지연의 억울함을 풀어준 곳, 정의가 실현된 곳. 은채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조용히 지연을 위해 기도했다. 평화롭게 쉬기를, 다시는 고통받지 않기를. 몇 달이 지났고 은채의 삶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회사에서도 승진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그날의 일들을 잊지 않았다.
때때로 밤이 되면 그녀는 여전히 새벽 2시 30분에 깨어났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온함이 찾아왔다. 초인종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고 집은 조용했다. 어느 날 은채는 우편함에서 편지 하나를 발견했다. 발신인은 적혀있지 않았지만 필체는 여성의 것이었다. 편지를 열어보니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고마워요. 이제 편히 쉴 수 있어요. 은채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지연이 마지막 인사를 전한 것 같았다. 은채는 편지를 소중히 간직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세상에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이 많다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정의를 찾지 못한 영혼들. 은채는 다짐했다. 만약 또 다른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녀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밤은 깊어갔고 도시는 조용했다. 은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새벽 2시 30분, 시계는 정확히 그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직 평화로운 고요함만이 흘렀다. 은채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은채는 상쾌하게 일어났다.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잔 밤이었다. 그녀는 커피를 내리며 라디오를 틀었다. 뉴스에서는 강민수의 재판 소식이 흘러나왔다. 무기징역 확정, 항소 기각.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의는 결국 승리했다. 회사로 출근하는 길, 은채는 할머니와 마주쳤다.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손을 흔들었다. 은채도 미소로 화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 건물에서 일어난 비극, 그리고 그것을 해결한 용기.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사람들은 왔다 갔다. 은채는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었다. 이제는 완전히 평범한 일상이었다. 초인종도 울리지 않았고 이상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은채는 알고 있었다. 언제든 다시 무언가 일어날 수 있다고.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진실들이 여전히 많다고. 어느 겨울밤, 은채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다.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다. 은채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지연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평화로운 곳에서 쉬고 있을까? 은채는 그렇게 믿었다. 새벽 2시 30분, 은채는 여전히 깨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렸다.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어났다. 은채는 시계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다. 집은 고요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정확히 2시 30분, 은채의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 메시지였다. 발신자는 없었고 단지 하나의 문장만 적혀 있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평화를 찾았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건물에는 아직도 비밀이 남아있어요. 은채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숨을 멈췄다. 무슨 의미인가? 또 다른 비밀이 있다는 말인가?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단지 고요함만이 흘렀다. 은채는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만약 정말로 또 다른 비밀이 있다면 그것도 밝혀내야 한다고. 더 이상 억울한 영혼이 고통받지 않도록. 은채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맴돌았다. 다음 날 은채는 다시 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에게 메시지를 보여주며 물었다. 혹시 다른 사건도 있었냐고.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지연의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했다. 몇 년 전 다른 층에서도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공식적으로 사고로 처리되었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은채는 더 자세히 물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5층에서 한 남성이 추락사했다고 했다. 베란다에서 떨어진 것으로 결론 지어졌지만 할머니는 그날 밤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다툼 소리, 비명, 그리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하지만 경찰은 사고로 결론 지었고 더 이상의 조사는 없었다. 은채는 전율이 흘렀다. 그렇다면 이 건물에는 2건의 사건이 있었다는 말인가? 그리고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있다는 것인가? 은채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 이번에도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을 방치할 수 없었다. 은채는 5층으로 올라갔다. 그 남성이 살았던 집을 찾아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은채는 그 집 앞에 서서 주변을 살폈다. 베란다를 바라보니 확실히 떨어질 수 있는 구조였다. 하지만 정말로 사고였을까? 아니면 누군가 밀어낸 것일까? 은채는 조사를 시작했다. 당시 기록을 찾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다. 그리고 서서히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남성은 누군가와 금전적인 다툼이 있었고 그날 밤 누군가를 만났다는 증언이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은채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 남성과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바로 이 건물의 관리인이었다. 당시 관리인은 남성과 금전적인 거래를 하고 있었고 다툼 끝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되었다. 은채는 현재 관리인을 찾아갔다. 그는 여전히 이 건물에서 일하고 있었다. 은채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며 물었다. 몇 년 전 사건에 대해. 관리인은 순간 표정이 굳어졌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것은 사고였다고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은채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많은 증거를 찾아냈고 결국 관리인의 거짓말을 밝혀냈다. 관리인은 그날 밤 남성을 만났고 금전 문제로 다툼 끝에 실수로 밀어서 추락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사고로 위장했다. 은채는 다시 경찰에 신고했고 관리인은 체포되었다. 또 다른 진실이 밝혀졌고 또 다른 정의가 실현되었다. 은채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 건물의 비밀들이 모두 드러났고 억울한 영혼들이 평화를 찾았다. 그날 밤 은채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새벽 2시 30분 시계가 그 시간을 가리켰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초인종도 울리지 않았고 메시지도 오지 않았다. 오직 평화로운 고요함만이 흘렀다. 은채는 미소 지으며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은채는 상쾌하게 일어났다. 창밖에는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은채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더 이상 비밀은 없다고. 하지만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 어쩌면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은채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2번이나 진실을 밝혀냈다. 만약 또 다른 일이 벌어진다면 그녀는 다시 한번 맞서 싸울 것이다. 시간이 흘렀고 은채의 삶은 계속되었다. 회사에서의 성공, 새로운 인연,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녀는 결코 잊지 않았다. 지연의 목소리, 그 절박한 외침, 그리고 밝혀진 진실들. 은채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조용히 기도했다. 모든 억울한 영혼들이 평화를 찾기를, 세상의 모든 비밀이 드러나기를. 새벽 2시 30분, 은채는 여전히 가끔 그 시간에 깨어났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이 찾아왔다. 그녀는 지연을 만났고 진실을 밝혀냈으며 정의를 실현했다. 그것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다. 은채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밤은 깊었지만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내일도 해는 뜰 것이다. 은채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모든 것이 결국은 괜찮아질 것이라고.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고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고. 그리고 그날 밤 은채는 처음으로 완전한 평화 속에서 잠들었다. 꿈도 없었고 소리도 없었다. 오직 고요하고 평온한 밤이었다. 새벽이 밝아왔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은채는 미소 지으며 일어났다. 삶은 계속되고 그녀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세상에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용기 있는 사람들이 그 진실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